김대건 신부는 1821년 8월 21일 충남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 당시로는 면천고을 솔매에서 부친 김재준 이냐시오와 모친고 우르술라 사이에서 태어났다. 증조 할아버지 복자 김진우비요. 작은 할아버지 복자 김종환 안드레아, 성 김재준 이냐시오, 당고모 성녀 김데레사 그리고 성 김대건 신부님 등 4대의 순교자가 살던 곳으로 김 신부님의 신앙과 삶의 지표가 싹튼 장소로 한국의 베들레헴이라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증조 할아버지와 작은 할아버지가 순교한 천주학 집안이어서 가세는 기울대로 기울었고 또 어느 때 새로운 박해가 닥칠지 몰라 할아버지 김택현은 대건이 7살 되던 해에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남곡리 골배마실이라는 산골로 이사하였다. 김대건이 첫 영성체를 한 것은 1836년 1월에 입국한 파리외방전교회 모방신부에 의해서였다. 조선인 성직자를 양성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적당한 소년을 찾고 있던 중 골배마실 은희공소에서 김대건 소년을 신학생으로 선발하게 된다. 어린 몸에 어려운 길을 서슴지 않고 따르겠다고 나선 소년 김대건의 소망은 결혜의 영혼을 구하겠다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원대한 것이었다. 신학생으로 선발된 김대건은 7월에 서울로 올라와 최양업 토마스, 최방제 프란치스코와 함께 그해 12월 중국인 유방제 신부가 귀국하는 길에 유학의 길을 떠나게 된다. 장차 한국교회의 순교성인으로 빛날 교우들인 정화상 바오로, 현성문 가롤로, 조신철 가롤로의 호송을 받으며 일행은 고국산천을 작별하고 부모를 떠나 만주 땅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세 소녀는 조선의 교우들과 작별하고 중국인 안내자를 따라 봉천, 산해관, 북경, 천진, 광동을 거쳐 목적지인 마카오를 향해 떠나게 되었다. 세 소녀는 1837년 6월 6일 마카오에 있는 파리 외방전교회에 도착한다. 그러나 함께 갔던 최방제가 1년 만에 병사하는 불행을 맞는다. 이역만리 타양에서 김대건, 최양업 신학생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을 때 조국에서는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나 김대건의 부친과 최양업의 부모님이 순교하게 된다. 모방 신부와 2대 교구장이신 앵베르 주교 그리고 정하상, 유진길, 조신철 등 한국교회의 지도급 교우들이 순교하는 대박해였다. 조선은 또다시 목자 없는 교회가 되어 교우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김대건은 1844년 조선교구 3대 교구장으로 선임된 페레올 주교에게 12월 15일에 부제품을 받게 된다. 그리고 선교사의 조선 영입을 위해 1845년 1월 김대건은 의주 쪽으로 어렵게 혼자 입국하는데 성공한다. 그에게는 교회의 실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조선교회의 주교를 맞아들여야 하는 중대한 의무가 주어져 있었다. 외국인 성직자들이 육로로 조선에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는 작은 배 한 척을 사서 현성문 가롤로 등 11명의 교우들과 상해로 돌아간다. 그리고 1845년 8월 17일 상해에서 20리쯤 떨어진 김가항이라는 교우촌의 성당에서 김대건은 페레올 주교의 집전으로 한국인 첫 사제로 서품된다. 조선교회 창립 61년 만의 일이었다. 1845년 8월 31일 성 김대건 신부는 페레올 주교와 성 다블리 안토니오 신부 그리고 11명의 교우들과 함께 라파에로라는 작은 목선을 타고 상해에서 조선을 향해 출발한다. 도중에 제주도에 표착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1845년 10월 12일에 강경 부근 황산포 나바위에 무사히 상륙하였다. 9년 만에 사제가 되어 돌아온 김대건 신부와 꿈에도 그리워하며 6년을 포교지를 향해 준비한 페레올 주교의 감사의 기도로 나바위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이었다. 1845년 10월 12일 밤 방각과 상제옷으로 몸을 가린 후 어두운 밤 나바위에 첫 발을 디딘 것은 상해를 떠난 지 바닷길 42일 만이었다. 바로 이 세 분 성직자들의 거룩한 첫 마음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나바위 성지이다. 성 김대건 신부는 서울로 올라와 서울과 그 인근의 교우들을 방문하고 성사를 집전하며 선교 활동에 힘쓰는 한편 만주에서 기다리고 있는 메스트르 신부를 입국시키려고 애썼다. 하지만 의주 방면의 경비가 엄해서 페레올 주교는 그에게 바닷길을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성 김대건 신부는 선교사 영입을 위한 안전한 통로를 개척하기 위해 백령도 부근으로 갔다가 순이도에서 1846년 6월 5일 밤 체포되었다.
체포된 성 김대건 신부가 황해 감사 김정집의 신문에서 자신이 조선에서 출생하여 마카오에서 공부했음을 토로하자 황해도 감사는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중신회의를 열고 그를 서울 포도청으로 압송하도록 명했다. 일부 대신들은 성 김대건 신부의 박학한 지식과 외국어 실력에 탄복해 그를 배교시켜 나라의 일꾼으로 쓰고자 했다. 그래서 배교를 강요했으나 성 김대건 신부가 도리어 관리들을 교화시키려고 하자 사학의 괴수라는 죄목을 붙여 사형을 선고하였다. 결국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는 사제 생활 1년 1개월 만인 1846년 9월 16일에 새남터에서 군문효수형을 받고 순교하였다. 이때 성 김대건 신부의 나이는 26세였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유해는 순교 후 한강변 모래사장에 감회장되었다. 40일 뒤 용감한 신자 이민식 빈첸시오가 순교를 각오하고 몰래 유해를 수습해 자신의 고향인 미리네에 모셨다. 그 후 1901년 5월 제8대 조선 대목구장 미텔주교의 지시로 발굴하여 용산 예수성심신학교 성당 제대 밑에 안치했다가 1951년 그의 두 개 꼴을 포함한 유해 대부분을 가톨릭 대학교 신학대학 성당으로 옮겨 모셨다. 성 김대건 신부의 유해 일부는 미리네 성지를 비롯해 전국 여러 곳에 분배되어 공경을 받고 있다. 그는 1925년 7월 5일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시복되었고 1949년 11월 25일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 한국에서 전교하는 모든 성직자의 수호자로 선포되었으며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교황성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103위 한국 순교성인 중 한 명으로 성인품에 올랐다. 다음 성인전에서는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아버지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은 이어지고 그 발자취는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